자, 얘들아, 하던 거 다들 일시정지 하시고, 자, 앞에 봅시다. 자, 다들 뭔데? 다들 확인했지? 뭘 확인했어? 넬트 성적 쌤이랑 같이 봤을 텐데, 일단 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잠깐만. 자, 각자 성적이 다 다릅니다. 본인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인 사람이 있고, 중학교 1학년 수준인 사람이 있고,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데일리를 봤잖아.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봤는데, 자,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언제 풀 문제들이라고? 그치? 정확히 1년 뒤 오늘 이 시점부터 풀기 시작할 문제들이야. 그럼 봐봐, 이 생각을 해야 돼. 서현이가 물어봤지. 쌤, 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자,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된 지 지금 1년이 됐지, 거의. 중학교 1학년 지금 이 시점에서 중학교 2학년 지금 이 시점까지 1년이 지났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1년 전에 너네랑 지금의 너네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영어 실력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었을까? 쌤이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자, 너네 1년 뒤에 이걸 풀어내야 돼. 1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변화만큼 지금부터 1년 뒤까지 그대로 있으면 너네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이 최근 1년 동안 여러분이 해온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학원 와, 과제가 나왔네, 오늘은 그냥, 혹은 그냥 끝까지 미루다가 수업 직전에 해야지, 못해,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1년 뒤에는 지금이랑 똑같겠지. 지금이랑 그냥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적표를 쌤이 보여주면서 일일이 다 얘기해준 이유는 뭐냐면, 봤을 거야. 이전에 봤던 친구들은 지금이랑 어때? 전체적인 본인의 수준은 비슷해. 근데 같은 학년 대비의 본인의 위치는 어떻게 돼?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내랑 지금의 나랑 영어 실력은 비슷하거나 내가 조금 더 높아졌는데 같은 학년 내에서 내 위치는 떨어졌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가 안타깝게도 너네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지난주에 나보다 이번 주에 내가 더 열심히 했어, 본인이랑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객관적인 평가지. 객관적인 평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지, 얘들아? 오답노트 하면서 셀프 평가했어, 안 했어? 했지.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했지. 부족한 게 뭐고, 뭐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거 했었지.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평가한 거잖아. 근데 넬트가 보여주는 건 뭐다? 중학교 2학년 내에서 본인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좀 생각이 드는 바가 많아야 돼.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얘들아? 이게 되게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자, 너네가 어휘, 문법, 독해, 셋 중에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려워하는 게 뭘까? 문법이지. 아까 너네 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의 문법 평균은 몇 학년일까? 아까 너네 다 봤잖아. 기억이 안 나? 2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게 평균이야. 자, 근데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어법 평균은 몇 학년일까? 중2입니다. 자, 느껴져야 돼. 야, 너네 중학교 2학년 평균의 문법 실력이 중2인데 중3도 평균 문법 실력이 중2야. 그래서 자기 실력이 만약에 중3으로 나왔다, 중3이? 그러면은 동학년 대비 앞서 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문법을 어려워한다는 얘기지.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도 어려워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말고 중학교 3학년 1년이나 더 있는데 그때 가서 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대다수는 여기가 있을 거야. 중학교 3학년인데 어법이 중학교 2학년에 머물러 있을 거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봐봐.
너네가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 본인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상위 땡땡 %입니다가 이번에 나왔을 거야. 그지? 한 몇 퍼센트 되면 만족할 것 같아? 20, 50. 자, 잘 봐. 쌤이 물어본 질문은 만족의 기준을 물어봤지. 만족의 기준. 아, 이 정도면 나는 만족이야 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면 나는 만족할 거야. 그럼 질문. 여러분의 영어 공부의 목적이 본인 만족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럼. 본인 만족이 영어 공부의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영어 점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전국에서 상위 30%가 나왔다. 그럼 대략 한 몇 등급 될까? 4등급에서 5등급입니다. 4등급에서 5등급이야. 그럼 봐봐. 내가 영어 4, 5등급을 받았어. 근데 다른 과목들도 내가 비슷하게 받았네. 아직까지는 너네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이 보통 어디에 있지? 뭐 1, 2등급.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통 어디에 있을까? 서울이나 혹은 수도권 내에 있겠지.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은 일단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절대 never 굿바이입니다. 근데 쌤이 얘기한 서울이라는 게 여러분이 들어본 뭐 한양대 들어봤니? 성균관대 들어봤니? 그래서 쌤이 얘기한 성균관대 한양대는 문과로 치면 대한민국 탑 5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서울 빠빠이라는 건 너네가 그냥 길 가다가 본 서울의 대학교, 저기 대학 이름 나는 생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야? 한 대도 못 갑니다. 이게 만약에 본인의 고등학교 성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본인이 얼추 그 정도의 목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 이상대로 올라가야 돼? 한 요 정도 이상대로 올라가야지 좀 가시적으로 내가 노려볼 수 있겠다가 될 거예요. 자, 쌤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혹시나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까봐 그래. 내가 50%였고 60%였고 70%였는데 내년 오늘 시험 봤는데 10% 정도 줄어들었네? 내가 10% 정도 더 올라갔어.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본인 기준에서 잘한 거야. 근데 중학교 친구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시기 있지?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지? 그리고 중3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시기? 고1로 넘어가는 시기. 이 시기에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 너네가 결국에는 다 얘네가 될 건데 그리고 다 모두 될 거야. 고2도 될 거고 고3도 될 거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시작은 내가 막 6, 7등급인데 2학년이 되니까 3, 4등급이 되고 1학년이 되니까 1등급이 되고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상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기초나 기반은 어디에서 닦이는 거야? 여기에서 닦이는 겁니다. 중2에서 중3.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쌤, 전 영어 1등급 받고 싶어요. 2등급 받고 싶어요. 근데 무슨 얘기야? 학생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수영을 이제 자유형 배웠어. 이제 뭐 배울 차례야? 한 평영 정도 배울 차례야. 쌤, 저 올림픽 나가서 메달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평영부터 배우고 아니 우리나라 대회부터 좀 이기고 그지? 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네 학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 대학교를 노려볼 거고 그지? 결국에는 대학이라는 건 전국에 있는 너네 학년 친구들이 다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안주하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건 괜찮아. 본인이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어. 잘한 거야. 잘하는 거야. 그거는 칭찬할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시기에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 또 할게 한 번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지성이는 쌤이 가서 뭐 찢어버리든가 날려버리든가 하기 전에 그만해.
중요한 건 뭐라고? 지금 이 시점에 너네랑 예비고 1, 내년 이 시점에 너네랑 이렇게 우리 원래 8명이지? 8명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벌어져 있으면 더 벌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도 봐봐. 야, 누구는 독해가 고1 수준이야. 같은 장성중 2학년인데. 근데 누구는 독해가 중1 수준이야. 3년의 차이가 납니다. 누구는 어법이 고2 수준이야. 고1 수준이야. 근데 누구는 어법이 중1 수준, 중2 수준이야. 같은 학년 내에서도 2, 3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너네가 영어를 배운 게, 제대로 배운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너네 3년이나 차이나? 보통 학원을 다니고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그 사이에 이미 3년이라는 차이가 벌어졌거든? 앞으로 1, 2년은 말해 뭐예요? 더 벌어질 겁니다. 더 벌어질 겁니다. 쌤이 또 팩트 한 가지만 얘기하고 수업 들어갈게.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내신 1등급 받는 친구들, 이거는 팩트야. 어디까지 끝내고 간 친구들이야? 고3 지문까지 다 끝내고 간 친구들이 1등급 받습니다. 1년 뒤 너네 이 시점에 고3 지문까지 다 떼놓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받습니다. 쌤, 저는 1등급은 그럼 2등급이라도 받아야 되지. 그지? 그리고 이미 그런 건 없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하면 쌤이 얘기잖아. 하버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1년 뒤에는 확 줄어들 거야. 하버드는 좀 힘들 거고, 우리나라에서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 1년 뒤에. 근데 거기부터 1년이 또 지난다? 서울은 좀. 그때부터 1년이 또 지난다? 이번 연도 혹은 너네 수능 때 대학 가기는 좀 이렇게 된다고. 확 줍니다. 확 그 범주가.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때, 방학이다, 놀자. 노는 거 좋아.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그게 돼야 돼. 알겠지? 혹은 욕심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좋을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잘 봐. 총 지문들이 쌤이 한두 개만 넣진 않았는데, 자, 1번 지문. 고1, 예비 고1 수준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갈 거고. 자, 2번 지문도 마찬가지. 3번 지문도 마찬가지. 4번 지문. 4번 지문은 예비 고1 수준에서는 쉬운 지문입니다. 쉬운 지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독해 교재가 있잖아, 얘들아. 독해 교재에 나오는 지문이랑 크게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답을 진행을 할 거잖아. 자, 잘 봐. 쌤이 과제 설명해 줄게. 기본값은 모든 지문이 다 되면 베스트야. 베스트.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레벨별로 분류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학교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어떤 지문? 이 지문. 그리고 한 지문 더 볼 거거든? 2지문은 오답을 하셔야 됩니다. 쌤이랑 수업한 2지문은 무조건 오답이 되어야 돼. 알겠지? 과제로 최소치야, 최소치. 자, 그럼 한번 볼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지금 다 쌤이 너네 뭐 단어 모를까봐 적어준 단어들이고, 실제로 어디에서는 모고 지문에서는 단어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을 거라는 단어를 상정하고 풀 거고, 자, 우리는 수업할 때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답지 부분을 볼 건데, 너네는 굳이 답지 부분 볼 필요 없어. 답지 부분 볼 필요 없어. 너네 푼 데를 보면 돼. 자, 한번 같이 보자. 처음부터. 구문도 다 볼 거야, 얘들아. 너네 노트 테이킹 하면서 지금 따라와야 돼. 자, 1부 Deep Sea Organisms. 자, organism이 누구지? 의미가 뭐야? organism이란 어휘는 정말 독해 지문에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야, 얘들아. 조직, 조직원,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혹은 생물체야. 일부 심해 생명체들은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 to use bioluminescence. 생체 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bioluminescence는 단어를 따로 빼줄 정도의 어휘야. 얘는 모를 법한 어휘입니다.
생체 발광을 사용을 하도록 알려져 있대. 근데 뭐로써? 그렇지. 미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 근데 자, 이때는 뭐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목적,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지. 근데 미끼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to attract prey, 먹잇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을 한대. 근데 뭐를 사용을 해 또? with a little glow. 약간의 glow가 뭐야? 그치, 빛나다인데 자, 잘 봐. with가 전치사잖아. 그럼 뒤에 누구 나올 거야? 명사 나오겠지. little은 명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little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glow가 명사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반짝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즉 반짝임이 되겠지. 반짝임. 약간의 반짝임으로 먹잇감을 유혹하기 위해 뭐로서 사용된대? 미끼로서 사용이 된대. 뭐가? 그지? 생체 발광이. 끊길 거고. 자, 이런 거는 얘들아, 너네도 본 구문입니다. 주절이 끝났고 ing가 이끄는 구문이 이어지네. 이거 무슨 구문이라고 하지?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해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무엇 하면서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뭐 하면서? 모방하면서요. 자, 뭐를 모방하는데? 자, 여러분, imitate가 분사로 바뀌었지만 얘는 원래 분사 구문이 예전에 뭐였을 거야? 부사? 절이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의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원래 얘가 절이었다라는 건 얘가 동사였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얘의 목적어가 원래 있었겠지. 목적어가 누구야? The movements입니다. 자, 해석해볼게. 뭐 하면서? 움직임을 모방하면서요. 근데 누구의 움직임을 모방하냐면 of their favorite fish or like fireflies. 자, 잘 봐. 갑자기 얘들아 누가 등장해? 접속사 or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or이 누구랑 누구를 연결해 주는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Fireflies. 자, 잘 생각해봐. 여러분, 쌤이 몇 번이고 얘기하는데 너네가 앞으로 풀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해석하다가는 해석이 어긋나거나 내용이 틀리게 될 거거든. 자, 무슨 특징을 이용해야 돼? 자, or이라는 건 등위 접속사야. 형태가, 문법적인 지위가 같은 애들 연결해주지. 지금 or 뒤에 누가 나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지. 그럼 얘가 연결해주고 있는 나머지 성분도 뭐라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지. 그럼 우리 앞에 있던 전명구 누구 있었어? with a little glow 하나도 있었고, 그다음 또 누구도 있었어? as a lure 이라는 전치사 명사구도 있었지. 그럼 얘는 firefly는 누구냐면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어. 혹은 반딧불이처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는 누구랑 엮이는 걸까? 자,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봐야 돼. 일부 심해 생물들은 생체 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써? 미끼로써. 뭐 하기 위해? 약간의 반짝임으로 그들의 먹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뭐 하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래.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하면서. 일단 빨강색으로 시작한 괄호는 여기서 닫아주는 게 맞을 거고, 자, 쌤이 힌트를 하나 더 줄게. fireflies 뒤에 또 전치사가 누가 등장했냐면 얘들아 파란색이야. 파란색 소리. as a sexual attractant라고 얘기를 했어. 성적인 매력 요소라고 얘기를 하네. 자, 그럼 보면 얘들아 얘도 구조가 뭐야? 전치사 명사 구조지. 근데 얘랑 비슷한 전명구 구조가 어디 있었어? 바로 위에 있었지. 미끼로서도 사용을 하고 매력 요소로서도 사용을 한대. 지금 그럼 이 or은 누구랑 누구를 엮어주는 애들까? 그렇지. as a lure or like fireflies as a sexual attractant로 연결이 되겠지. 그럼 쌤은 or 앞에서 끊어줄게. 자,
자, 다시 이번에는 근데 얘들아 보니까 누구도 구조가 똑같아? 뒤에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인 것까지 똑같아? 부사적인 것까지 똑같네. 뭐뭐 하기 위해서지. 뭐 하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럼 잘 봐. 이제 너네가 이런 걸 읽으면서 내용이 정리가 될 거야. 아니 정리를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정리해? 생체 발광을 사용한대. 첫 번째, 뭐 하기 위해? 그렇지. 뭐로써? 먹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먹이의 움직임을 모방하면서 뭐로써 사용한대? 미끼로써 사용한다가 1번이 되겠지. 형광펜 칠게. 두 번째, 뭐로써 사용한대? 성적인 매력 요소로서 사용한대. 뭐 하기 위해? 짝을 찾기 위해. 자, 생체 발광을 쓰는 용도가 두 가지가 등장을 했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while. 자, 이때 while은 동시 진행의 while일까? 반면의 while일까? 그렇지. 맞아, 서연아. 지금 while이 이끄는 저리쌤이 이끄는 원 앞까지인데 한번 해석해 볼게. 뭐인 반면에야?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자, evolutionary theories는 직역하면 되지. 진화적인 이론들입니다. 뭐인 반면에? 가능한 많은 진화적인 이론들이 있는 반면에야. 뭐에 대해서? For the survival value of bioluminescence. 생체 발광의 생존적인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가능한 이론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생체 발광이라는 게 얘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하나에 대한 이론이 많대 적대? 많대. 근데 많은 반면에 one of the most fascinating is, 자, 이 fascinating 뒤에는 누가 생략됐냐면 theory가 생략됐습니다. 근데 쌤 질문 하나 할게. theory라는 단수명사가 들어갈까? theories라는 복수명사가 들어갈까? 그렇지. theories가 돼야 됩니다. y가 아니라 is가 돼야 돼. 그 이유는 지금 주어가 누구야? one of the가 되지. 그러니까 가장 흥미로운 이론들 중 하나는 뭐래? To create a cloak of invisibility. 투명, cloak는 얘들아 망토입니다. 망토. 투명한 망토를 만드는 것이래. 그럼 얘들아 이게 뭐가 나온 거지? 얘네가 생체 발광을 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이론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론이 뭐래?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투명 망토를 만들기 위해서래. 그냥 얘들아 클록이라는 말 들어봤니? 클로크. 너네 혹시 해리포터 봤니? 해리포터에 투명 망토 나오는 거 알지? 그거 영어로 cloak of invisibility입니다. 그냥. 해리포터에 나오는 말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야. 투명 망토가 거기서 유명해졌거든. 투명 망토라는 표현이. 자, 다시. 그럼 봐봐.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뭐라고?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짝을 찾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야? 투명 망토를 만들기 위해서가 이 지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지. 앞까지는 다 뭐였어? 이러한 이유도 있고 이러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글에서 얘기할 건 이 이유를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그래, 서론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서론으로. 자, 더 볼게. 이제부터 부연 설명을 할 건데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ce molecules is blue-green. 자, 잘 봐. color이 주어고 of부터 molecules까지는 다 수식어입니다. 거의 모든 생체 발광 분자들의 색깔은 얘들아 무슨 색이래? 그렇지. 청록색입니다. 그리고 이 청록색이라는 건,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얘들아. blue green에 동그라미 쳐줄게. 근데 이 청록색이라는 건 the same color, 같은 색깔이야. 누구랑 같은 색깔이야? 바다. 그렇지. 어떤 바다? 이거 아래다 밑줄 그은 거야. as the ocean? above야 below야? above지. 그러니까 봐봐. 바다에 내가 한 중간에 있다라고 칠게. 자, 여기가 해수면이고 쌤이 한 이쯤에 있는 겁니다. 잘 보이니? 그래서 내가 이쯤에 이렇게 있는 거야. 잠수해 있어. 그럼 내가 봤을 때 위쪽 바다랑 아래쪽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아래쪽 바다는 무슨 색일까? 어두운 그냥 시커먼 색이겠지. 근데 위쪽 바다는 무슨 색일까? 방금 무슨 얘기했어? 청록색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 왜? 해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이제 유추를 해야 돼. 야, 생체 발광을 하는 분자가 대부분 무슨 색이라고?
청록색이래. 그리고 이거는 아래서 봤을 때 바다의 위색깔과 유사하대. 그지? 그러면은 이 생체 발광을 하는 물고기들은 아래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거야? 위에서 봤을 때. 아래서 봤을 때 안 보이겠지, 얘들아. 이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체 발광에 나 무슨 색이야? 청록색이야. 생체 발광 분자가 청록색이니까 그럼 내가 물에 딱 있어. 근데 여러분이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는 무슨 색이야? 검은색인데 내가 청록색으로 발광하고 있어. 그럼 위에서 아래로 보면 내가 보여 안 보여? 잘 보이겠지? 얘들아, 너네가 바다 잠수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하여튼 얘들아, 심해 바다에 이제 스노클링 가거나 하면은 어두운 바다는 내가 물에 딱 들어갔어. 아래를 내려다보면 시꺼매 아니면 투명하게 다 보일까? 시꺼머겠지. 근데 내가 생체 발광을 하는 물고기야. 내가 바닷속에 있어. 근데 무슨 색으로 빛난다고? 청록색으로 빛나. 근데 너네가 물에 딱 들어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내가 그럼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보이겠지. 배경이 무슨 색이야? 너네가 봤을 땐 검은색인데 나 혼자 무슨 색이야? 청록색이니까 잘 보이겠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반대로 얘 뭐라 그랬어? 오션 어버브. 위쪽 바다의 색깔인 청록색과 같은 색깔이래. 그럼 어디서 봤을 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나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안 보이겠지. 너네가 깊이 잠수한 거야 이번에. 바다에 잠수를 했어.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누워서 딱 하늘을 봤는데 전체가 무슨 색깔일 거야? 청록색이겠지. 왜? 바닷물에 색깔이 있고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청록색일 거 아니야. 근데 나 생체 발광 무슨 색으로 해? 청록색으로 해. 그럼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아래서 봤을 때 투명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 자, 봐봐. By self-glowing blue-green. 자, 뭐 함으로써? 청록색으로 스스로 빛남으로써 The creatures, 그 생명체들은 no longer cast. cast는 들이우다인데 여러분 이 들이우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만들어내다랑 같은 뜻이야. 더 이상 뭐를 만들어내지 않는데? A shadow. 그림자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혹은 뭐 하지도 않는데? 실루엣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데. 실루엣이라는 건 뭐지? 보통 외곽선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내가 보이는 색깔이랑 같은 색깔이니까 내 윤곽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아, no longer cast a shadow랑 create, 그 다음에 no longer create a silhouette이랑 누구랑 같은 말이야? 얘랑 같은 말이지. 투명 망토를 만든다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나 그림자도 안 만들고 이제 실루엣도 보이지 않아. 투명 망토를 쓴 거야 안 쓴 거야? 쓴 거지. 자, 특히 자 등장했습니다. 특히 언제 안 보이냐면 when viewed from below against the brighter water above. 얘랑 이어줘야 돼. 아까 우리 물결칠 문장이랑 이어줘야 됩니다. 특히 언제 더 안 보인대? 어디에서 보여줘? 어디서 봤을 때? 특히 어디에서 봤을 때 더 안 보인대? 아이, below가 뭐야? 그래서 쌤이 설명했잖아. 내가 생체 발광해. 나 어디서 보면 안 보일 거야? below가 무슨 뜻이야? 아래입니다. 특히 어디서 봤을 때 안 보인다고? 아래서 봤을 때 안 보인다고. against, 뭐에 대항해서, 뭐에 반해서 the brighter waters above. 위에 있는 어떤 물? 밝은 물에 대항해서. 직역하면 대항해서인데 의역하면 뭐가 돼? 배경으로가 되겠지. 위쪽에 있는 밝은 물을 배경으로 아래쪽에서 보여줬을 때 특히 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rather, 오히려 by glow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빛을 내므로써 they can blend into the sparkles. 자, 그들은 뭐 할 수 있대? blend into, 스며들 수 있대. 어디에? sparkle이라는 건 여러분 반짝임입니다. 반짝임. 반짝임에 reflections, 반사, 반영입니다. 반영들의 and 그리고 어디? scattered, 분산된 blue-green glow, 청록색의 반짝임이야. 누구의 반짝임? 햇빛 혹은 달빛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빛을 내므로써 무슨 색으로? 청록색으로 빛을 내므로써 오히려 이러한 물의 반짝임, 반사, 달빛, 햇빛에 스며들 수가 있대.
다시 얘기해서 또 얘기한 거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Thus, 그러므로 they are most likely making their own light not to see, but to be unseen. 자, 여기 중요합니다. 형광펜 그을게. 혹시 이 문장 해석되는 사람 있니? 한번 해석해볼까, 서연이? Most likely? 거의 보이는 아니요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 자, 잘 봐. 조심해야 돼. 이게 얘들아, 봐봐. 서연이 아주 좋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안 해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 구문을 뜯어봐야 되는데 not to see? 이게 뭐야? to 부정사의 부사적입니다. 해석해볼게. 그들은 are most likely. 얘들아, be likely는 가능성이 높다야. 그들은 가능성이 높대. 뭐 할 가능성이 높대? 그들 스스로의 빛을 만들 가능성이 높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기 위해서. But 미안해. 쌤 지금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보지 않기 위해서지. C는 보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보지 않기 위해서 빛을 만들 확률이 높대. But B까지 가야 됩니다. Not A, but B 구조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 생체를 발광할, 빛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봐봐. to see는 목적이 맞아 아니야? 아니지. 이들이 생체 발광하는 목적은 not A but B잖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목적이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보통 생체 발광하는 물고기 하면 누구 떠올리지? 여기 이렇게 달려. 아귀 떠올리지 않아? 아귀. 심해 아귀. 여기 이렇게 더듬이처럼 달려가지고 빛나는 뭐 하여튼 초롱 아귀든 심해 아귀든 쌤이 정확히는 몰라. 그러니까 걔는 뭔가 느낌이 그거잖아. 1번 어두운 데서 보기 위해서 빛을 내거나 2번 그걸로 먹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빛을 내거나 일 텐데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목적이 뭐였다고? 그렇지. 내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가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문제를 봐봐. 어떤 심해 생물들에게 생물 발광이 어떤 목적을 제공합니까? 자, 첫 번째, as a means of communication. 야, 의사소통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C, for navigation purposes. navigation이 뭐야? 그렇지, 너네 자동차 내비는 알잖아. 그지? 원래 navigate는 항해하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안내하다라는 의미도 쓰이지? 근데 방금 이 목적 중에 얘들아, 다른 목적들 나온 거 뭐 있었어? 먹이를 끌어들인다 목적, lure, 미끼로서의 목적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지? 성적인 매력 요소로서 짝을 찾기 위해서 나왔지. 근데 지금 보면 항해하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D는 defense mechanism, 방어 체계로서 안 나왔고, attract prey or mates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B 골라주면 됩니다. 2번은 생체 발광의 기존 가치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진화 이론 중 하나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얘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거지. 결국 뭐 하기 위해서야? 그렇지. 투명 망토를 만들기 위해서. 안 보이기 위해서. 3번 생물 발광의 분자의 색깔이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 무슨 색깔이었지 색깔? 청록색이었지. 그 청록색은 뭐 어디랑 같은 색깔이었어? 그렇지. 바다 위쪽. 정확해. 바다의 위쪽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색깔이었습니다. It matches the color of the ocean. 바다의 색깔과 일치합니다. aiding. 뭐 하면서? 도와주면서지. 뭐를 도와주면서요? camouflage라는 뜻 단어 얘들아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카무플라주라고 우리나라 말로 많이 하는데. 카무플라주. 가 우리나라식 발음이고 camouflage가 실질적인 발음인데 위장이라는 뜻입니다. 위장. 이 위장이라는 게 여러분 뱃속에 있는 위장이 아니라 어떤 위장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숨기 위한 위장을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 입는 그런 국방색 무늬 있잖아. 이렇게 초록색, 검정색, 갈색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걸 이제 camouflage라고 이야기를 해. 카모플라주 문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위장이다. 자, 그 다음 생물 발광이 생물들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By emitting blinding light. 얘들아, emit는
발산하다, 발출해내다야. blinding은 뭐야? 눈이 머는. blind가 눈이 머니잖아. 그러니까 blinding은 눈이 멀게 하는 이야. 그 말은 밝은 빛이야, 어두운 빛이야?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이 되겠지. 밝은 빛을 발출해내면서, 맞아? By creating reflective barrier. 반사하는 방어벽을 만들므로써. 방어벽을 만들어? C. By preventing the casting of shadow or silhouettes. 자, 뭐 하지 않음으로써야? 그림자랑 실루엣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By signaling other creatures to stay away. 자, 신호를 준대. 뭐 하도록? 멀리 떨어지라고 신호를 줌으로써.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아니지. 발광함으로써 야 떨어져요. 이런 경고의 표시는 아니었지. 자, 5번. 빛을 내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A. To illuminate their surroundings. 얘들아, illuminate는 밝히다입니다. 밝히다. 그치? 그럼 A는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야? 아니지. To signal distress. distress가 뭐지, 얘들아? 스트레스 안 받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입니다. 위험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니고. To communicate with other species. 의사소통 버려야 되고. D. To be unseen. 바로 체크해줘야 되겠지.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하면서? 뭐 함으로써? By blending into the environment. 환경 속으로 녹아 들므로써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 5번 지문도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6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얘기한 4번과 6번 지문은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풀어도 독해가 잡혀있는 친구들은 정답률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 지문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독해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4번, 6번 지문이 좋다라는 얘기고, 근데 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독해가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라는 거는 이거 틀렸다고 안 잡혀있는 거고 이거 맞췄다고 잡혀있는 거 아니야. 맞춰도 뭐가 안 되면 정확한 해석과 근거를 못 잡으면 안 잡혀있는 거고, 틀렸더라도 본인이 정확한 해석이 됐는데 특정 부분에서 못해서 틀렸어. 그건 정말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너네 평가를 이제 받아서 알겠지만 정답률로 평가를 하지 않았어. 뭐를 기준으로 평가했냐면 쌤 그걸 봤어. 너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생각을 해봤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치? 자,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 혹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니? 맞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에너지가 등장하지. 너네는 각주로 쌤이 따로 빼줬어. 아래 단어 줬지. 무슨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랑 잠재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가 되겠지. 혹시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니? 안 배웠어? 사실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 지문으로 나온 거겠지.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kinetic energy, 운동 에너지는 is the energy associated with motion. 자, 형광펜 쌤이 2개 칠 거거든? 근데 쌤, 저 형광펜 2개가 없는데요? 그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네모를 치는 거 하나랑 파란 펜으로 네모 치는 거 하나랑 이렇게 하면 돼. 운동 에너지는 뭐랑 관련 있는 에너지래? 움직임과 관련 있는 에너지래. while 반면에 potential energy. 자,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할게, 얘들아. 무슨 색이 좋을까? 혹시 이거 청록색인데 구분 가니? 뭐 얘랑 다르겠다는 건 보이지? 잠재 에너지는 represents.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어떤 에너지? which is stored. story, 얘들아,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store 드니까 과거분사잖아. 저장된이 되겠지. 저장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무슨 에너지야? 잠재 에너지입니다. 다시, 운동 에너지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거고 잠재 에너지는 저장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잠재 에너지래. 자, 개념 잡아야 돼. 자, moreover, 게다가. 얘들아, 지금 무슨 얘기해주고 있냐면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지. 운동 에너지는 이런 거고 잠재 에너지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주잖아. 그 다음에 게다가가 나왔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할까? 봐봐. 지금 계속 정의를 해주고 있잖아. 이 에너지는 이거다. 이 에너지는 이거다.
게다가 했으면 정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이어지겠지. 추가적인 정보를 줄 거야. 어떤 정보? 전체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된다? conserve, 보존하다. is conserved니까 보존? 되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누가 아까 얘기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한 거지. 자, 여기까지가 정의였습니다. 이제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는 뭐고, 잠재 에너지는 뭐고, 전체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개념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자, but 그러나 while the total energy remains unchanged. 자, 이때 while도 반면입니다. 전체 에너지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야? 어떤 상태를 유지한대? 바뀌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unchanged라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전체 에너지는 the kinetic and potential parts of the total energy can change at all the time. 자, 중요하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여러분이 이 지문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쌤이 물결로 밑줄 친 두 부분. 전체 에너지는 항상 유지가 되나 운동 그리고 잠재적인 부분인데 뭐에 대해서?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와 잠재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와 잠재 에너지는 can change. 뭐 할 수 있대? 바뀔 수 있대. 어떻게? all the time? 항상. 전체 에너지는 똑같으나 운동과 잠재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자, 조심해야 돼. unchanged인 건 누가 unchanged야? 총 에너지야. 그 전체 에너지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can change라고 얘기했잖아. 누구랑 누구는 바꿀 수 있다고? 운동이랑 그렇지. 운동이랑 잠재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입니다. 자, 쭉 더 가봐. 자, imagine. 자, 이런 애들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주겠대. 그럼 무슨 예시인지 봐야 되겠지. 야, 예를 들어 imagine. 상상해보래. 뭐를 상상해보래? 펜듈럼. 펜듈럼이 뭐야? 추야, 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 책상에 올려두는 건데 이런 구조물에 이렇게 줄 이렇게 쭉 달려있고 동그라미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걸 이렇게 당겨서 딱 놓으면은 탁 하는 거 본 적 있니 혹시? 그거 애니에서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원래는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닌데 무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장치를 만들어 놨지.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개념을 쌤이 왜 얘기냐면 여러분은 어떤 추를 생각하면 좋아? 이거랑 똑같은데 몇 개만 달려있는 거야? 한 개만 달려있는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추야, 추. 무게추지. 자, 무게추를 상상을 해봐. 근데 어떤 무게추냐면 자, 수식이 나와. Which swings back and forth. 앞뒤로 흔들리는 추를 상상을 해보래. When it swings, 자, 그것이 swings, 흔들릴 때 it sweeps out an arc. 자, sweeps out, 그려내다야. 뭐를 그려낸대? 반원을 그려낸대. 당연하죠, 얘들아. 이걸 이렇게 놨다가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반원을 그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and then slows down. 어떻게 할 거래? 뭐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야 느려진다야? 느려진다야. 뭐 함에 따라서? 그렇지. 어디에 가까워질수록? 그렇지. 최고점이야. 최고점. 그리고 이 최고점이라는 지점은 where the pendulum does not move at all. 추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쌤 질문 하나 던질게. 그럼 이 최고점에서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있을까? 잠재 에너지의 형태로 있을까? 그렇지. 아까 움직인다 했어? 안 움직인다 했어? 안 움직인다 했지. 운동 에너지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고 잠재 에너지는 저장된 에너지였잖아. 그럼 이 최고의 지점이라는 건 에너지가 잠재 에너지로 나타나 있는 지점이 되겠지. 딱 멈춰. 최고점에서. 부연 설명이 나와. So 그래서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the energy 에너지는 is completely given 완전히 주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주어진대? 잠재적 에너지의 측면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 최고점에서 잠재 에너지가 몇 %야? 0부터 100% 중에 최고점에서는 잠재 에너지가 몇 %일까?
100이겠지. 뭐라 그랬어? completely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완전히 뭐로 주어진대? 잠재 에너지로 주어진대. 최고점에서는 에너지가 잠재 에너지로 주어진다고. 자, 생각해봐. 딱 놨어. 가다가 여기서 멈출 거야, 안 멈출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딱 상상하는 것처럼 딱 멈췄다가 이렇게 가진 않겠지. 근데 갔다가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갔다가 방향을 전환하기 직전의 지점에서는 사실상 어떤 거야? 멈춘 거지. 그지? 갔다가 오기 직전에 멈췄잖아. 그 다음에 돌아올 거야. 그 멈추는 지점에서는 잠재 에너지가 몇 %라고? 100이라고.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야? 빵이겠지. 전체 에너지는 몇일 건데? 100이겠지. 전체 에너지는 100일 거고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빵, 잠재 에너지는 100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but 그러나 빨간색으로 체크해 줄게. After this brief moment of rest. 자, 표현 신기하겠지, 얘들아? 이 잠시 동안의 휴식 이후에라고 얘기했어. 휴식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 때문에? 추가 뭐 했기 때문에? 잠깐 멈췄, 그렇지. 잠깐 멈췄기 때문에 휴식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잠깐의 휴식 이후에 the pendulum swings back again. 다시 어떻게 온대? 돌아온대. And therefore, 그러므로 part of tonal energy, 전체 에너지의 일부는 is then given, 주어진대. 어떤 형태로? 그렇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제는 돌아오기 시작할 땐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자, so 그래서 모함에 따라서 추가 움직임에 따라서 앞뒤로 흔들림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잠재적인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change into each other. 서로 어떻게 된대? 바뀝니다. 그러니까 쌤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마저 해볼게. 자, 이렇게 움직이겠지, 추가. 자, 이때 잠재 에너지 몇 퍼야? 잠재가 100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지. 이게 잠재가 될 거고 이게 운동이 될 거야. 그럼 반대 지점에서 어떻을 거야? 잠재 몇일 거야? 100. 운동 몇일 거야? 0이겠지. 자, 근데 얘가 조금씩 오면 따라서 바뀌겠지. 여기 오면 어떻게 돼? 잠재 90, 운동 10. 여기 오면 어떻게 돼? 잠재 80, 운동 20. 잠재 70, 30. 60, 40. 50, 50. 점점 바뀌겠지. 서로 계속 바뀝니다. 전체 에너지는 몇으로 일정해? 100으로 일정하겠지. 자, 문제를 풀어볼게. 운동 에너지는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문을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문제지. 당연히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움직임과 관련돼 있습니다. 잠재 에너지는 어떻게 잘 설명됩니까? 자, as the energy of movement. 움직임 보이는 순간 지워야 되겠지. 잠재 에너지는 아니지. as the energy stored in physical system. 자, stored 저장된이지. physically 무슨 뜻이야, 얘들아? 실질적인, 물리적인이지. 물리적인 시스템, 즉 체계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C. as the energy lost during motion. 움직임에 따라서 잃어지는, 상실되는 에너지. 에너지가 상실돼? 안 돼? 안 돼. 보존되잖아. as the energy that remains constant in a system.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건 어떤 에너지야? 전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잠재 에너지가 아니라. 본문에 따르면 물리적 시스템에서 변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당연히 총에너지가 되고. 진자의 운동에서 에너지와 잠재 에너지, 여러분 진자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펜듈럼 큐입니다. 어떻게 변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변합니다. 아까 마지막 문장에 얘기했지? change into each other.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형태? 잠재 에너지의 형태가 됩니다. 자, 잘 봐. 쌤이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오늘 마무리할게. 얘들아, 지문 내용은 너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으로 다 봅니다. 수업을 들으니까 지문 내용 이해가 가, 안 가? 가지.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얘들아, 너네 수학 시간에 똑같아. 다 봐봐. 단어하지 말고. 수학학원 가면 얘들아, 앞에서 수학쌤이 설명해주죠, 안 해주죠, 개념? 해주죠. 문제 풀어주죠, 안 풀어주죠? 이해돼, 안 돼? 안 돼?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되잖아. 근데 너네 집 가서 문제 풀어. 다 풀려? 똑같습니다, 영어도. 내가 이 지문을 여러분한테 수업을 해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해했어. 그럼 여러분이 이 지문 문제 다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추지. 그 이유는 뭐지? 선생님이 해준 거고. 같이 했잖아. 같이 했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야. 너네가 쌤이 내가 해설을 해주는 수업은 어떤 식이야? 내가 해석을 다 해주잖아.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본인이 문장 단위로 파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선 뭐가 돼야 돼? 구문 해석이 정확히 돼야 되겠지. 그게 되기 위해선 뭘 알아야 돼? 어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다시 어법의 중요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쌤 저 구문 마스터인데 이 문제 못 풀었어요. 그럼 뭐가 안 된 거야? 어휘가 안 된 겁니다. 구문 마스터 해도 어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나만 툭 출났을 때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쌤 저 지금 풀렸는데요. 감입니다. 감.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한 3, 4년 뒤에 수능 문제를 풀었어. 근데 다 감으로 풀었네. 느낌이 어떨까? 불안하겠지? 앞으로 나의 미래가. 그러니까 감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감은 어느 정도의 감은 필요해. 어떤 정도의 감이야? 약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지문을 읽었는데 주제가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 정도는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제가 이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딱 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약간의 방향성을 잡는 걸 도와주는 게 감인데 거기에만 의존했다간 나중에 큰일 나게 될 거다 라는 얘기. 쌤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자 과제는 첫 번째 최소 2지문 오답 노트 1번, 그 다음 두 번째 쌤이 이거는 카톡으로 구체적으로 페이지까지 적어서 보내줄게. 우리 독해 교재 있지 얘들아. 독해 교재 수요일 날 오면 독해 교재 나갈 겁니다. 독해 교재 과제가 있어. 쌤 기억으로는 챕터 3에 우리가 한 4번부터 하면 될 거거든. 그래서 근데 챕터 3에 3번 지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쌤이 챕터 3에 3번 지문, 4번 지문, 챕터 4에 1번 지문 이렇게 과제를 냈거든. 지금 교재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될 테니까 집 가서 책 보면서 쌤이 카톡 보내준 거 과제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단톡 확인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과제에 대한 질문 있으면 쌤한테 꼭 물어보고. 알겠지? 단어 잘 보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요일에 봅시다. 자, 수고했어 얘들아. 넘어가야지.